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데스크 셋업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용 키보드와 게이밍용 키보드 두 개를 준비할 것이고, 멀티태스킹이나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엘가토, 스트림덱 같은 단축키 장비를 별도로 구입할 겁니다. 그 외에 라이브를 하시는 이 스트리머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되겠죠. 그러다 보니 메인보드에 꽂히는 USB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보통 저가형 메인보드를 보면은 포트 구성이 6개에서 7개 정도?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요것만 달아도 이미 3개가 사라진 셈이죠. 게다가 USB 3.2는 개수도 적어서 스트림덱이나 외장 SSD 같은 거 물리는 순간 사실상 포트 부족 사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허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물리면 물릴수록 속도 저하 현상도 발생하는 데다가 USB-C 형태로 연결되는 허브는 무게 때문에 사용하다 빠지는 경우도 간혹 나타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메인보드 자체에 포트가 많은 제품을 선호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제품 대부분은 최상위, 못해도 상급 보드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는데 비싸요. 비싸.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좀 더 실속 있는 보드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가져온 요 에즈락 Z890 라이브 믹서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가격은 40만원대 초반으로 나름 Z890 모델 중에는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데 구성은 어떤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이 에즈락이 한국에서 진행한 이 발표에 따르면은 요 라이브 믹서 라인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요. 예전에도 Z790과 B650 요 플랫폼으로 라이브 믹서가 한 차례 소개된 적 있죠. 그때는 너무 크리에이티브한 나머지 그래피티 디자인은 보드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약간 좀 과한 그런 부담스러운 이미지였어요. 반면 이번 Z890 라이브 믹서는 심플한 디자인을 사용했어요. 그래피티 디자인도 빠지고 실버 컬러로 깔끔함을 강조했죠. 그렇다고 밋밋한 외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약간 악보 오선지처럼 흐르는 문양을 넣어서 디테일을 빼먹진 않았습니다. 전원부는 18+1+1 페이지로 동급에선 가장 튼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PCI 슬롯은 상단에 5.0 1개, 하단에 4.0 2개가 달려있습니다. 저는 이 구성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요즘 글카드, 70급들도 뚱뚱해지면서 내장 캡처 카드나 사운드 카드 이런 거 쓰기가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간격을 벌려놓으면은 여기에 그래픽 카드를 달아도 내장 캡처 카드 쓰기도 정말 좋고, 내장 사운드 카드 같은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사전에서 사용하는 라이브 시스템에 들어가는 보드를 찾을 때 이 PCI 슬롯 위치를 최우선적으로 따져봤었죠. 그리고 M.2 슬롯은 총 4개로 요 상단에 1개, 중간에 하나, 맨 밑에 2개가 들어있는데, 최상단에 있는 5.0 슬롯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슬롯은 모두 4.0을 지원해요. 재밌는 건 프리미엄 보드가 아님에도 M.2 히트싱크 툴리스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도구 없이 커버를 제거할 수 있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한 손으로 제끼기가 좀 어렵거든요. 웬만하면 두 손을 사용해야 돼요. 그 부분은 솔직히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밖에 부분들을 보면은 오디오 칩셋 리얼텍의 ALC1220이 사용됐고, 유선 네트워크는 마찬가지로 리얼텍사의 드래곤 RTL8125BG가 사용됐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칩셋으로는 인텔 B200NGW가 장착되어 있는데, 최신 무선 네트워크 규격인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5.4를 지원하죠. 여담이지만 메인보드를 구매하실 때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와이파이 붙은 것과 아닌 것을 꼭 따져보길 바래요. 보통은 1만원에서 2만원, 5만원 요 정도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와이파이가 없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요 와이파이 붙은 거 추천드려요. 대부분은 유선랜 사용해서 크게 쓸모없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거든요. 윈도우를 포맷하다가 윈도우즈가 유선랜을 못 잡을 수도 있고, 사용 중에 유선랜이 갑작스럽게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핸드폰 핫스팟이나 공유기에서 바로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긴 합니다. 앱바패드나 무선 헤드셋, 무선 이어폰 같은 거 동글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이 포트 구성을 보면은 이 대충만 봐도 뭐가 엄청나게 많죠. 이 에즈락 박스에 써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23개의 USB 포트가 있다던데, 일단 후면부터 찬찬히 살펴볼게요. 방금 말했던 와이파이 커넥터 달려있고,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 그 밑에 HDMI 포트 있고, USB 3.2 Gen2 타입 A 포트 2개, 그리고 썬더볼트 4 포트 2개, USB 3.2 Gen1 타입 A 포트는 총 10개인데 여기 4개는 라이트닝 게이밍 포트와 울트라 USB 파워 포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오디오 잭 옵티컬 단자가 있네요. 여기만 해도 총 14개로 상당히 USB 포트가 많은데, Z890 상급 보드인 타이치보다도 USB 포트가 많네요. 보드 안쪽 포트까지 보면은 USB 3.2 Gen1 헤더가 2개, USB 2.0 헤더가 2개, 거기에 USB 3.2 Gen2x2 헤더까지 합치면은 9개의 USB 포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23개의 USB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진짜 이것저것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급 보드보다 애가 정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보드 구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CPU가 이 제품에서 얼만큼 제대로 일을 하냐죠. 인텔 코어 울트라 라인 285K를 장착하고 블렌더를 돌려봤는데 평균적으로 클럭은 5.3GHz를
유지했고 온도도 71도 정도를 보여줬어요. 이때 전력 소모는 평균 219W가 확인되었습니다. 게임할 때는 이보다 더 낮은 51도 정도를 유지해줬는데요. 이때의 전력 소모는 무려 100W. 열화상 카메라도 측정해봤는데 모두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확실히 이번 인텔 에로 레이크가 전세대 제품과 달리 전력 효율을 신경 쓴다는 게 여기서도 티가 나죠. 진작 좀 이렇게 네, 지금까지 에즈락 Z80 라이브 믹서 와이파이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 제품의 타겟은 명확해요. 단순히 키보드 마우스만 쓰는 사용자보다는 스트림덱 같은 외부 컨트롤러나 다양한 멀티 장비를 다루는 일명 보부상들에게 적합한 녀석이죠. 그동안은 오직 최상급 보드, 못해도 상급 보드 사용자에게만 포트 개수를 많이 제공해서 강제적으로 지출을 올리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라인이 생김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동급 대비 포트 수가 많은 거는 정말 칭찬할 부분이지만 아머 구성 부분에서 살짝은 헐벗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조금 튼실하게 해줬다면 더 좋은 제품으로 많은 선택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네요. 그래도 가격이 깡패잖아. 40에 23개 USB 포트 어떻게 구해? 이상 저는 똥물리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